네, 봅시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네 번째 데일리 리뷰 복습 노트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가 아까도 기억했다시피 요즘에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중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걸로 옳은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경작을 위한 경우도 허가받는 경작이 있어요. 어떨 때? 위험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경작을 위한 것도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용에서 당연히 인접토지 관계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분쟁 소지가 많아요. 허가받아야 돼. 그리고 재활용 골재 등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 성토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분쟁 우려가 많습니다. 허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옹벽 설치 같은 거 위험하니까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2m 이상의 절토, 성토를 수반한다면 이럴 때 경작에도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2m 이상이니까 3m이면 2m 이상이 된 거니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허가받아야 되지만 전 답가는 허가 안 받거든요. 복인 객인이라. 감자 심다가 나중에 뭐가 되어진다? 아하, 벼 심는 거. 벼 심다가 나중에 뭐가 된다? 고구마 심는 거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정답 3번. 아마 요거 나온다면 또 3번이 답일 거예요. 그래서 기억 좀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1번 챙겨놓고요. 두 번째 봅시다. 국토계획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데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모두 묶은 거래요. 경미한 변경 허가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는 게 단축, 축소의 경우거든요. 근데 5% 이내가 맞긴 맞지만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읍번은 경미가 되고 디귿번 허용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일괄 신고 변경이라고 한다면 이건 경미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기읍, 디귿, 리을의 4번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도 실제 나온다면 꽤 유니크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받지 않는 경미한 변경들 옛날에 맨날 단축, 축소 이것만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나머지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그림책은 아까 32페이지 가운데 밑에 있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다. 3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입니다. 오늘 암구 많이 하네.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대한 거 한 번 더 얘기하면 일단 주상자생일입니다. 시작. 주상자생일. 그러면 공관농삼. 시작. 공관농삼 이거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면 1만, 공업지역이면 3만, 농림도 3만, 보전녹지면 5천이거든. 보전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니까 주상자생일 공관농삼. 오, 기야. 정답은 1번. 지쳤구나. 뭐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뭘 지쳐?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뒤에 봅시다. 그럼 이제 4번에 대한 부분 봅시다. 특별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요? 가능해요? 곤란해요.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맞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이미 심의를 거친 겁니다. 32 오른쪽 밑에. 그러면 또 심의 거칠 필요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하는 개발 행위는 이미 심의 거친 거니 또 심의는 필요 없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32 왼쪽 밑에 있듯이 유보 용도 지역 종류 좀 얘기해 봐요. 유보 용도 지역 종류 얘기하면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자연 녹지입니다. 그러면 유보 용도는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면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으니까 3번도 맞는 지문인 거죠. 네 번째입니다. 33 오른쪽 메뉴에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조건을 붙일 때에는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달리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 땡큐.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죠? 33페이지 오른쪽 끝에. 그러면 건토토는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그러면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안 받으니까 5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요번에 심의가 아주 껄쩍지근합니다. 그렇죠? 기억해 보시고요. 5번입니다. 요번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거라고 나옵니다. 일단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에 정하죠. 그럼 그냥 봐도 정답은 주상공이니까 5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정할 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성장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그 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건축성 계획은 성장관리계획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아마 재수 좋으면 2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놓으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그 얘기들 발표.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아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건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럼 일단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본다고 한다면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얼마까지? 50%. 이게 작년 31회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 대통령령 정하는 녹지지역의 건폐율이면 30%. 특히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건 성장관리 계획을 지켜줬으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 관련된 부분은 얼마? 125% 이하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거고 니은 디귿은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50, 30, 125. 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됩니다. 7번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이 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아싸. 우려. 기본은 3년. 우려되면 연장 사유가 아니에요. 33 정원 가운데 2번째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3년 심의 거쳐 제한할 수 있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이면 연장 가능하죠. 33 정원 가운데 5번에 있죠. 그럼 연장한다면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2년 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질문. 세 번째, 제한 필요가 없어진 경우 철새 도래지인데 철새가 안 와. 그럼 제한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해야 한다. 제작 전이라도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4번, 5번은 공공시설 귀속 문제죠. 그러면 행정청이 허가받은 자야.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어차피 앞으로 공공으로 쓸 거니까 그냥 관리청의 무상귀속. 됐습니까? 그리고 5번이 답인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이면 그로 인해서 용도 폐지되어지는 종래 공공시설은 전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귀속, 전부가 아니라 치사뽕이야.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거든. 오른쪽 밑에 해설다 있으니까 안 써도 돼. 치사뽕이라고 간단히 부기합니다. 비행일 때의 종래 것은 치사뽕. 시작. 비행일 때의 종래 것은 치사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새로 설치한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제 외웠지? 오늘 하루 종일 들었으니까 아마 까먹었을 거야. 아마 8번 봅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1번. 개발로 인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 예상. 설치는 곤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뭐라고요? 곤란한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특별시의 경우에 특별시장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가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주상공 지역에. 시작. 그리고 3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정할 때 지정 기준 34페이지 왼쪽 맨 밑에 있죠.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번이 답이죠. 34 왼쪽 맨 밑에 언급돼 있죠. 20% 나온 거 두 가지죠. 도로율하고 학교 수용 능력. 이해하십니까? 그 얘기들. 그 다음에 4번 잘 봐봐.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주민 의견을 듣나? 심지변고야. 주심지변고가 아니고 주민 안 되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도 아니야. 됐죠? 그래서 X. 5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면 당의 용도지역 적용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다 맞는 것 같은데 용적률을 왜 완화를 해? 강화를 해야지. 이거 그냥 대충 외우신 분들은 맞는 줄 알아. 내용을 이해 못하고 보면. 이해가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답은 3번. 이런 문제 실제 나와도 깔끔해. 내가 낸 거야. 그래서 9번쯤 내가 친구가 없어.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돈 걷어서 어떤 기반시설이냐 이거잖아. 도공록, 학교, 수학회, 대학 제외. 그래서 가만 보니까 도공록, 학교, 수학회, 썩을 뭐야 이거? 봐봐요. 그러는데 이 폐차장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에요. 답은 5번이죠. 그리고 주의할 건 고등교육법에 학교를 제외한다고 제가 단서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3번에 학교 답하시면 안 돼. 이거 내면 다 학교 답해 일반적으로. 대학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알았죠? 문제, 여러분 물음표 옆에 뭐라 써 있는지 잘 읽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음표 옆에 가로가 참 많은 정보를 줍니다. 알겠습니까? 물음표 옆에 가로 주는 거 안 읽은 거는 장님과 같은 거야. 꼭 읽어야 돼, 물음표 옆에 가로는. 알겠습니까? 됐죠? 그 얘기. 마지막 10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나오죠.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 정하죠. 맞네요. 두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이 증가한 지역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 거치고 특별시장이 지정해야 한다. 완벽하네요. 그렇죠? 심지변고인데 주민 거쳐서 심지변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됐으면 1년 될 때까지 계획을 만들어주고 아니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 얘기. 그 다음 4번. 자 봐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그러면 200을 초과하는 거야?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거야?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가다 상고를 한다. 요번에 기출관성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와 관련 부분은 참고시설은 0.5고요. 종교시설은 1.4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래서 오늘도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복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